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위기 관련해서 현재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2년 동안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란 칼을 뽑고 LTV 40% 같이 대출 규제 또는 수도권에 30만 원 공급하는 상기 신도시를 통한 물량 공급 또는 세금, 종부세 같은 거, 보유세 강화 등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년 1분기 경제 성장률, 즉 GDP 증가율이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마이너스 0.3%를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7% 주저앉았는데 그 부동산 경기 불황 때문에 한국 경제 침체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 가능성이랑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경제 위기가 오면은 부동산은 무조건 폭락을 할까요? 답은 NO인데요. 경제 위기가 오는 원인에 따라서 부동산은 소폭 하향 조정일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를 예로 들어보면 돈이 막힌 원인이 미국 부동산을 사기 위한 사람들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과도한 대출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와 맞물려서 한국의 부동산이 이거 터지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상승한 상황이 합쳐져서 5년간의 침체기를 좀 만들었던 것이죠. 이때 하우스푸어라는 용어가 생겼고요. 그러면 한국 경제가 2019년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본다면 이번에 폭락할까에 대한 약간 예측이 가능하겠는데, 근본 마이너스 성장은 또 옛날의 IMF 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IMF 때는 아시듯이 당시에 수출 기업들이 달러같이 무역에 사용할 만한 통화가 융통이 잘 되지 않아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투자금이 막혀서 마치 동맥경화처럼 경제활동이 멈춘 경우였었고, 그래서 금을 계속 달러로 바꿨죠. 그리고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그때 당시에 한번 따끔에 혼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4,04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 같은 종류의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고, 이에 대한 리스크는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 마이너스 성장 원인은 보면 민간 소비 위축,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대폭 감소, 그리고 건설 투자 감소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는 이제 2018년 4분기, 지난 분기 대비해서 1% 대비해서 0.1% 이번에 찍어서 0.9%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10.8%를 찍어서 무려 15.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다주택자 억제 정책에 의해서 분양시장에 제한된 참여자만 할 수 있죠. 무주택자만. 그래서 이러한 분양시장에 위축이 영향을 미쳐서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0.1%로 1.3% 정도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 시장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연관성을 살펴보자면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과 연관이 됩니다만, 이제 직접 연관 지표로는 매수 수요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그리고 통화량, 그리고 근로자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이익 증가, 그리고 건설업의 부양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황은 어떻냐면 한국은행 이제 기준금리를 1.75%로 좀 동결을 하고 있죠. 1.75%로 동결을 하고 있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들의 미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있어서 설비 투자가 대폭 감소를 했어요. 이 얘기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제품을 더 찍어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더 찍어내서 팔만한 글로벌 시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감소세를 지금 기록을 한 거이고요. 그리고 요거 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가 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불러서 부동산 매수 수요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수반해서 통화량 또한 늘어나죠. 늘어남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원화 약세로 인해서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죠. 1200원 가까이 갔는데, 수출 기업 위주인 한국에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매출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소비 수준이 증가하고 부동산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부양 측면에서는 그 국토부 장관께서 2019 주거 종합계획에서 좀 발표를 시 언급했던 대로 경기가 어려워도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업 활성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같이 건설회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싶어하는 곳 투자가 계속 억제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방, 부산, 경북, 경남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 폭등기부터 현재까지도 미분양률 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서울 집값 거품 논란에 광진이 그랜드파크도 대량 미분양이 한번 났어요. 지금은 이제 메꿔졌지만,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던 하나의 사실. 그리고 최근 상기 신도시 서울 인접지역에 발표하면서 기존에 하고자 했던 택지지구들, 검단 신도시 같은 데들 과거 추진했던 데에 일산도 마찬가지고 미분양 문제가 좀 대두가 되면서 건설 투자 위축이 심화되어서 요 지금 마이너스 0.1% 찍은 게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시장 영향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재 정리해서 좀 표현을 하자면 요렇게 그 표에서 보시는 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매수 수요가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해 보면 기준금리 동결이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은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인자로 작용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 40%, LTV 40%죠. DTI랑. 이거로 인해서 현 통화량 증가 추이 둔화는 이제 시장 가격에 조정에 좀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정책이 풀리면 얘는 파란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 상승,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상승은 당장의 기업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2019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직접 원인인 설비 투자율 개선 필요성은 이제 정부가 계속 이제 설비 투자율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설비를 투자를 해야 고용률이 늘어납니다. 라인이 깔려야 근로자들이 거기 붙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실업률에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1분기 때 그만큼 감소를 했으면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필수적 개선 과제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면 기업 이익과 근로소득은 좀 증가를 할 것이고, 실업률이 줄고 이제 신규 채용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늘어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잠재 매수 대기 자금을 늘어나게 해서 시장 가격의 상승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부양은 이제 건설 투자 증감률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정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면 이제 아직까지는 변수로 좀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향후에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예상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서울 아파트 집값 상태가 부동산 폭등과 반도체 수출 호재 같은 경우에 힘입어서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난 상태예요. 지금이 굉장히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플러스 정책적인 부동산 규제 카드는 이제 쓸만한 건 거의 다 썼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경기 침체가 부동산 정책을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완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재건축 같은 거 이제 똑같은 규제에서 은근히 수도권 정비 실무회의를 해서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도 좀 있고, 하지만 근데 아직은 정부가 급하지는 않아요. 한 분기만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이러한 저성장이 좀 이어져서 작년에 3.1% 찍었거든요. 올해 막 1.5%를 막 반토막 나고 막 이렇게 급격히 경제가 나빠지는 신호가 온다면 정책 완화를 좀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2019년 경제 성장률 성적표가 몇 프로인가에 따라서 이 정책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내년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안 늘려도 다른 지표들이 뒷받침이 돼서 GDP 좀 상승률이 높게 나와요. 뭐 2% 후반대나 그 정도 나온다면 굳이 뭐 부동산 정책을 완화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종합적인
경제 성장률을 좀 보셔야 된다. 그에 따라서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보기 위해서 시세 변동률 먼저 보면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은 9.13 대책 이후에 10월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원래 1, 2월에 하락폭이 좀 심해졌다가 하락폭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3월 이후에 시세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전세가에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회복률이 주황색 선 매매가의 회복률을 좀 앞질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수요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 가격 상승은 향후에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미치기 때문에 3월 이후에 이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서울 중심지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 재건축이 실제로 많이 올랐죠. 주요 지역 재건축. 그래서 이를 감지한 국토부도 상기 신도시 잔여 11만 원 물량을 조기 발표했지만 별 영향이 없죠. 강남 지역엔. 그리고 하지만 근데 아직은 평균적으로는 하락세 5월 20일까지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아직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시고자 하는 지역 또는 투자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공급량이 어떤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선. 그래서 예를 들어 미사나 송파에 거주하시고자 한다면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월 이후에 강동구 입주 물량 정도는 이제 리스크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현 시세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반대로 강남구 같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안 흔들려요. 독보적인 위치라면 근본 상승을 통해서 올랐는데 추격 매수는 제가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회가 되면은 금매가 나오면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잡으시는 게 낫고 그 이유는 이제 정책 규제와 침체기에 대한 집주인들 대응 때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편에서 더 상세하게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가격이 이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 규제 하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서울 1급지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할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부동산 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또한 이제 앞으로는 입지보다는 좀 타이밍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 운영하고 업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면 어디가 개발 계획이 잡혀있고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입지가 부동산 매수 시에 제일 중요했었는데요. 물론 현재도 당연히 입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에 대한 정보 공개가 좀 활성화되면서 향후에는 입지보다 매도 타이밍이 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경제 상황에 대한 안목과 부동산 시장 영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매도 결정 시에 최소한 거시적으로 좀 경제에 대한 영향, 최소한 금리, 그리고 수출형 기업들의 투자 계획 등 한국 경기가 조정인지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것도 짚어보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 매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이번에 오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남이 매수 타이밍이 올 1월이었다. 1차 매수 타이밍이.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이 호황기는 아니에요.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금매가 쭉 빠진 거는 실제 실수요가 늘어서가 아니라 증여같이 집주인들이 물건을 빼서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게 금매가 확 나가면서 일부 투자 수요들이 좀 붙었다라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간 타이밍을 경제 상황과 잘 맞물려서 이제 잘 분석하셔서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내시는 좀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